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한테 해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눈치를 봐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정체성이 인지가 안 되고 형성이 안 되고 타인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거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한테 거절이나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좋은 사람으로서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자기의 이런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없을 수는 없어. 그러면 사회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상황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면서 방치하세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를 더 맞춰주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타인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타인한테 맞춰주는 게, 져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의 뿌리가 뭔지, 왜 우리가 자꾸만 내 멋대로 할 거야,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해도 막상 그 앞에 가서는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기분대로 이렇게 내 결정권을 내어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때요? 사람들한테 예쁨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화 못 내고 우물쭈물하고 의기소침하고 저 맞춰줘야지 어쩔 수 없지 속은 썩어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속에서는 내가 성격 파탄자야. 근데 밖에만 나가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니까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되게 거짓말쟁이 같아. 내가 위선자 같아. 속으로는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 위해주는 척하면서 사람들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지. 이런 두 가지 속성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요. 여기는 너무 착하게 행동을 하니까 너무 다 맞춰주고 이러니까 자기도 사람인지라 불만이 쌓여.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울분이 되는데 이게 한 번씩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열심히 막지. 이게 튀어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밖에 세팅을 다 해놓고 그렇게 이미지를 쌓아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아군으로 만들어놨던 거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내 인간관계 플러스 내 생활 전반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가 두려우니까 이걸 더 엄청 억눌러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울분과 본심과 이런 것들을 다 억눌러. 맞아요. 착한 아이 연기하고 나면 자기 혐오가 더 심해져요. 그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그런 욕구가 뭐냐면 예쁨 받고 싶은 거야. 타인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인정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쁨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무해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애정과 호감과 예쁨을 받고 싶다. 요 마음이 가장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메이저가 되는 가장 커다란 심리인데 이 심리가 왜 이제 생겨나게 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잖아요. 착한 어른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아니라 왜 착한 아이 컴플렉스냐면 어린아이는 어른의 예쁨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예쁨을 받는 게 자기 생활 전반의 목표야. 왜냐면 아이들은 미숙해. 도움이 필요해. 본능적으로 내가 혼자서는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가 밥을 스스로 먹는 것도 갓난아기 때는 못해요. 어디 혼자 가는 것도 혼자 못해. 그러니까 다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예쁨을 받아야 돼. 이건 아이가 이 후천적으로든 선천적으로든 탑재하고 있는 이 본능이에요. 예쁨 받아야지 자기가 생존에 유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이 어린아이는 알고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인지라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나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예쁨을 받아야 돼. 그 존재의 호감을 사야 돼. 근데 그런 마음은 어린아이는 들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런 아이의 마음은
성숙해져서 사라져야지 맞는 건데 그게 남아있는 거지. 어린아이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예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예쁨 받으려고 해. 너무 유치하고 약간 좀 창피한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예쁨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나는 내 삶을 혼자서 이끌어 나갈 수 없어. 나는 내 삶에서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 나는 굉장히 무력한 존재야. 근데 이런 무력한 존재인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해. 근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나한테 호감을 품고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는 예쁨을 받아야지. 어린아이들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쁘게, 귀엽게, 예쁘게 행동하고 이렇게 무해하게 얘기를 해서 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순하고 착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어필을 해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받아요. 어린아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성인인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아직 마음이 독립적으로 자라나지 않은 거지. 그게 전체는 아닐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타인의 애정과 호감을 얻어서 내가 공짜로 또는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얻어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타인에게 예쁨을 받아야 되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예쁜 짓을 하고 이제 귀여운 외모를 하면 들어줬죠. 근데 조금 자랄수록 여러분들의 외모가 귀여워지지 않잖아요. 청소년이 되면 귀여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한테 맞춰주고 거절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무해한 사람? 너 내 편 할래? 이렇게 하니까 후천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착한 아이 그 컴플렉스를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선 좀 눈치를 맞춰주고 거절하지 않고 말도 이렇게 아부 잘 떨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유용한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지가 돼서 도움을 받는 거. 근데 그 도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조 정말 엄청 실질적인 도움 요게 아니라 내가 이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내가 외로울 때 나 혼자 남겨지지 않게 뭐 이런 것도 도움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쁨 받는 게 중요한데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예쁨 받아야지만 중요하다는 게 또 어디서 생겨났냐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일종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또는 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정체성의 일부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처음에는 안 생겨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예쁘다, 귀엽다 하면 난 예쁜 사람, 난 귀여운 사람, 참 착하다, 난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정의 내려줬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쌓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 트라우마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유년 시절과 10대에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가 타인이 나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킨 거 플러스 내 경험 요게 바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았고 그걸 스스로 찾아가지 않았고 스스로 정의 내리거나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가지 않았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이 자기를 정의 내려주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고 거기에 순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건 타인이 결정해준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타인한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 왜냐면 타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해주는 사람이거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근데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왜냐면 세상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이 더 좋은 건 알겠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벌도 받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실패도 하고,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어울릴 수도 없다고 나는 배워왔고, 그렇게 봐왔으니까 난 착한 사람,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이런 착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려면 타인들이 나한테 아 그래 넌 착한 사람이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지, 너는 옳은 사람이지,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라고 말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정의 내림을, 자기의 정체성을 타인에 의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랑 상관없이 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제 보통의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네. 열심히 날 성장시키고 나한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타인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인지할 수가 없어. 자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이 해줬던 말을 취합한 거야.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롤링페이퍼로 이렇게 써줬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넌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왜냐면 그런 판단을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한 1000명 중에 999명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1명 정도는 나는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짜증나네? 아니라니까 하다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스스로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순응해요. 순종적이야. 왜냐면 이게 이 물질 공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판단을 하고 미친 듯이 평가를 쏟아내니까 이 평가의 홍수 속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한두 마디여야지 자기가 난 다를 거야. 난 나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의 내리겠어 라고 잠깐 마음을 먹어도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한테 해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눈치를 봐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정체성이 인지가 안 되고 형성이 안 되고 타인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거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정말 중요하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거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성격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처음 보자마자 무작정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화풀이도 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똑바로 판단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저번 세미나에서 말했죠. 그런 상황에서 자꾸 타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이미지를 깨트리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1레벨 정도 착한 사람이 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 10레벨 정도 착한 짓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나마 1만큼 인지를 해서 그래 너 착한 편이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정말? 내가 그런 이미지야? 뭔가 속상하다 이러거나 내가 이런 이미지라고? 뭔가 되게 기쁜걸? 너무 황송한걸? 아니야 이러는 이유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전혀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고 타인에 의해서 바로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들은요 누가 너 이런 이미지야 라고 했는데 그게 좋을 때면 안 좋을 때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그렇게 보였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왜? 그거랑 자기랑 상관없거든. 근데 자기가 어떤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는 해. 들어. 하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아. 왜냐면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본 것 뿐이지 저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타인이 객관적으로 날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두 번째로 타인이 나한테 판단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야 라는 이 두 가지 착각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 이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지. 타인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도 정의 내리는 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대충 내가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 인지하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낯선 행위다 보니까 그거를 사회에서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웠거나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거나 부모님이 학습시킨 거거나 다른 사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건데, 지금 사회에 있는 어른이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사회생활이나 그런 데서 봐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방식대로 스스로 정의 내리고 그렇게 인지하는 건강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보기 드물어요. 로또 수준으로 보기 드물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의 디폴트 값은 자기 혐오와 자기 의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안 돼서 버릇도 잘못 들여져 있고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뒤로는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해도 인지가 될 거예요. 아, 내가 또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했구나 라고 자각이 자꾸 되면서 거기서 경계선이 생겨요. 근데 그 경계선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오히려 다 내맡겼던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타인이 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진짜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요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객관적인 거는 타인이 봤을 때 평균값, 그리고 주관적인 거는 오로지 나만의 의견, 요런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거는 철저하게 주관적이어야 돼요. 저번에 말했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인들의 객관적이라는 판단도 결국에는 수많은 주관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평균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제가 지금 어디가 불편해요. 근데 여기가 왜 불편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 의사들의 전공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말할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뭐 외과에 가면, 내과에 가면, 안과에 가면, 이비인후과에 가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맞추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세요라고 했을 때, 문과, 이과, 예체능, 아니면 뭐 과학자, 철학자, 뭐 종교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근데 그거를 취합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도출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특히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타인한테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바뀌어버리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아무리 객관적일지라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한다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인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권을 내맡기기 때문에 착한 애 컴플렉스에 유독 더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